전반적으로 비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겹친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그냥 물가도 급등해서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 사건이 끝나보니까 우리가 이제 명동 상가 공시률이 한 17% 정도예요. 그러니까 명동의 상가는 내포보다 훨씬 안 되는데 그 정도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임대를 받는데 평당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요즘은 평균 몇백이다.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세상은 아시겠지만 석유화단 산업이 약간 어려우니까 플랜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일거리 없으니까 당진으로 가고 농인으로 가고 여수로 가기도 하고 거기 하단에 투자된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당진 인구가 늘니까 역전이 됐어요. 17만 한 500명 정도 하네. 500명 차 안 되는데 당진이 굉장히 어렵죠. 도시할 때 왜 저희가 구상한 건데 글쎄요. 그런 얘기 아니지. 순환버스 통해서 내포 주민들이 승용차 사용을 최대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환버스만 타면은 내포를 다 들어서 도서관 아니면 이쪽에 쭉 들어서 그 시스템 만든다는 게 순환버스 기본 체계인데 아까 내포 아니 그 대학교에서 어떤 햄이라든지 그런 해볼만 한 일 같아요. 수업을 몰아들으면 그거 3년만 보통 이틀에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이틀 힘들게 출근하들 통학을 하고 나머지 그냥 서울 가 있는 거예요. 서울 지금까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문화 공간이 없고 청년들의 어떤 소외에 응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부족한 것도 크죠. 참 숙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한서대 근처를 아니면 충남 도립대 근처를 갔다가 이제 강남 막 신사역인 막 이렇게 홍대 입구처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거에서 나름대로 최소한 어떤 문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숙제인데 만만치 않죠. 각 기초 지자체가 1차를 책임있고 2차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천안만 해도 지금 외국인하면 70만 명씩인데 천안에 100만 13개잖아요. 거의는 아니지만 기숙사 있다가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또 올라가는 게 많고 아예 통합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해결을 가져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치 자주 이동하고 있는 가정에 정치 20여 년 하면서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 이명박이 세종시 수장을 했을 때 그때는 20일간 단식투쟁했잖아요. 물하고 술을 먹으면서 나중에 한 12.7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했다. 예, 잘했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충청도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끝까지 투쟁하고 항자님은 충청도의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잘했다고 판단했고요. 코로나19일 때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도청 집무실 옮기고 또 관사, 임시 관사를 옮겼잖아요. 거기서 18박 19일인가 거기서 잤죠. 코로나19 상황.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정부에서 무한기금성을 아산 경찰 인재개발에서 수용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거부하면 어마어마 혼란이잖아요. 국가가 혼란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용 결정하면서 할 때는 큰 혼란을 감지하는데 나름대로 끈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와 정치하면서 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의원 경리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무섭고 두려웠던 상황에서 그게 어떤 역할을 미칠지 모르고서 그냥 사람만 옆에 가도 아니면 공기 속에서 막 감염이 나갔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막 죽어나갔다니까. 근데 그때 수용하고 일단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금 충남 대전에 통합이 무산됐잖아요. 하여튼 최소한 올해는 안 돼요. 올해도 선거 전에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제가 조사를 되면 그저께 우리 도청 기자였지만 조사를 되면 바로 충청권 일단 충남대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충북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세종까지 포함해서 이번 충청권 비전위원회가 좀 구성된다. 충청 비전위원회 구성해서 미래 비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충남과 대전 저희가 충남을 통합을 해서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준비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도민과 시민의 공감대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늦어도 28년도 총선에 통합법을 충남대전 통합법을 법률이 통과시키는 목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논의하고 법안으로 내놓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어떤 통합이 실현됐다 이런 걸 도민과 시민에 대해서 통합에 공감되어 있는 28년도 총선 때 통합법률이 통과하는 그 전에면서 그때 통합시장 선거를 한번 다시 치러보자. 충남 대전 1차적으로 통합시장 선거를 치러보자. 가능하면 충북까지 포함해서 메가시티 구성하는 우리가 통합시장 선거를 치러보자. 라는 구성을 했고요. 제가 당선되면은 하여튼 인수위 과정을 되고 7월 1일 치르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 미래 비전위를 구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논의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28년 전에 한번 통합시장을 살 거고 그런 구상을 합니다.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제 천안을 중심으로 순환철도, 아산 배방 행정으로 해서 천안에서 순환철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방 루트도 저희 구상은 그거를 한번 더 넓어서 평택까지 갔으면 좋겠다. 예, 천안공이기 때문에 못했지만, 그건 제가는 그 민선 측이 돌살 때부터 구상하던 거예요. 경제성 같은 거와 약간 문제 있었다고 해서 그때 밀었었는데 이런 천안의 순환 철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평택까지 포함하는 현재만 해도 내국인만 160만 명입니다. 천안, 아산, 평택. 외국인까지 따지면 한 18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전라남도 인구를 훨씬 넘어요. 이 세계를 합하면 전라남도 인구가 한 178만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환철도를 한번 구상했는데 1차적으로 순환철도를 내려놓으면 그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몇 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 사업이죠. 그래서 국가 사업에서 일단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에 좀 포함시키고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했는 건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구상은 이런 그 기본적인 국가 예산 확보로 해서 어떤 국가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통합이 된다면 5조 원 정도가 매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연간 5조죠. 그렇죠. 연간 5조죠. 연간 5조라면 통합이 됐을 때 대전 충남과 포괄해서 연간 5조, 일단 충남 대전 연간 5조 원 정도면 웬만한 큰 사업이 다 해야 됩니다. 다만 그 5조 원은 소모성을 쓰면 안 돼요. 충남과 발전에 미래 발전의 토대를 둘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렇다고 보면 이 재원조달 문제는 통합이면 그거는 거의 문제가 전혀 안 되지 않겠지만 상당히 재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안 된다. 어떤 통합이 논의가 이렇게 미뤄지고 이랬을 때는 앞으로 일반적으로 국비
투입을 통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거고요. 오늘 발표는 게 굉장히 거의 메가톤급이죠. 대통령 공약도 이렇게 큰 공약이 많잖아요. 도에 관련된. 근데 오늘 공약이 큽니다. 천안 외곽도로, 순환철도 있지만 천안 외곽도로, 외곽도로 역시 그냥 천안 나사는 포괄하는 거고, 그다음 천안 역사 도심철도 지화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는 천안 성원에 정축장 있는데 거기에 정축장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전 확정되고 이전하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국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해서 AI라든가 미래 자동차나 미래 모빌리티 첨단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아직 예타 동안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했다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 충남대전 대전촌에 통합된다면 대통령께서 약속하는 1년에 연 5조 원에 달하는 통합 지원 예산으로 웬만한 사업은 다 커버할 수 있다. 웬만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 내 성과가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근데 국가 사업이라는 것은 100% 보장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지난 3년을 도전을 해보니까 이 결론적으로 돈만 주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돈만 주면. 굉장히 스피드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민간 어린이집 무상을 언제 했느냐. 도의사 취임이 7월 2일이었는데 11월 21일 날 한 170억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 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형수장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월 10만 원 지급하는 대학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난 지방자치에서. 그걸 언제 했는데요? 18년 11월 20일 날 부모손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1,500원이 들어간 고등학교 무상급식 얼마냐? 19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 확보를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했는데 그 스피디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거기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안 되니까 도비를 갖다 줄일 건 줄이고 뭐 늘릴 건 늘려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데에서 사업을 그리고 이 건물 짓는 거라든가 제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뭐 맘만 먹고 가만히지만 있고 의회에서만 받쳐주면 6개월 안에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거거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농업시장 1,320억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0년부터 했어요. 이러이러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국가 사업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부 예산 안에 집어넣어야죠. 예산 아니면 우리 쪽지 예산으로 뭐 넣어야죠. 그러려면 그냥 국회를 그냥 완전히 지방을 걔네들이 그냥 완전히 또 해서 사정 흡수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지방세 부분, 지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 비유상 지방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도입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임기 내 성과 같은 경우는 돈의 도비로 하는 사업은 저는 4년이면 거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비체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꿈비체 600구를 건축하는데 나사에서 배부하면 5천이죠. 이게 시작하고 한 3년 6개월쯤 남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공약을 내셨지만 이게 입찰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지 선정하고 처음에 부지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축까지 얼마냐면 3년 한 6개월 안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아산시 배방 월천에는 큰 한국 주차장 가보세요. 얼마나 잘 됐나. 그때 이제 한양주택 사장님이 한양주택에 입찰을 받았어요. 한양주택. 그때 한양주택. 그래서 나는 추천권 기업이 입찰 받았으면 좋았다 해서 그런데 떨어졌어.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회장님, 하여튼 여기서 너무 큰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복층도 있고, 이런 건 복층 가변성이에요. 25평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졸속은 아니지만 좀 속도감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 3년 6개월이 앉아서 2022년 7월 20일 정도 입주했죠. 제가 도의사 퇴임하고 나서 이게 한 20일 있다.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저 떨어질 줄 알았으면 그걸 오늘 땡겼을 거예요. 아니 땡겼어도 돼. 이미 부속부사가 전부 다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생각에 야 도의사 재선돼서 신바람 나게 한번 폼나게 대한민국에 어딨어요. 25평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인데 그것도 아이가 한 명 때문에 7만 5천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부담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진짜 꿈미치 하고요. 보나무 몇 간총만 선거했으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니까. 네? 정말 아주 폼나게 하려고 해요. 폼나게. 최소한 총장님 아니면 대통령님 모시고 7월달 하려고 그랬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그분은 상관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간 제 생각엔 대통령이 우리가 될 줄 알고 나도 우리가 대선될 줄 알고 7월달 정도에 폼나게 하자. 그냥 저도 떨어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안에는 굉장히 애석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한테 맡겨주면 4년 세월이 짧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도와 정책, 건축. 근데 뭐가 있냐면 국가 예산은 너무 늘은 거예요. 그냥 예타 통과되려면 심의가 또 막 그걸로 1년 더 가잖아요. 1년이 더 가는 거예요. 무슨 심의. 그래서 또 사업을 또 한 번에 안 오네? 들고 나서. 근데 저는 제가 도지사한테 어느 정도 돈만 좀 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4년 안에 물론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좀 걸리죠. 그러지만 거의 4년 안에 거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임기의 성과를 좀 마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재선이 되면 재선이 아닌 이번에 대선 들어가지고 서해선 직결 같은 경우가 지금 예정은 한 29년도 30년 정도 되는 이런 것도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서해선 직결이 제가 있을 때 사업이 확정하고 김태형 지사님 계실 때 예타 통과됐는데 이걸 당기면 뭐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홍성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요. 삽교에서 삽교도 제가 확정해놨거든요. 삽교에서 서울역까지 45분이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장항선 탔을 때 2시간이거든요. 서해선 타면 갈아타야 되고 그 화성 가서. 근데 지금 장항선 타면 2시간 10분 내에 2시간 5분 걸려요. 이거를 49분, 삽교에 타면 45분을 바꾸니까 제가 지금 과하게 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자면 일대 홍성 예산의 교통혁명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명동 가서 백화점 가고 싶다. 한 10시 차 타는 거예요. 열차 타면 10시 50분에 도착이야. 거기 택시 타고 가면은 거기 15분, 20분도 안 걸려. 거기서 점심 먹고 여기 내려와 봤자 저녁이 한참 남아. 명동에서 쇼핑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기냐. 서울에 여기 죽어도 여기 와서 살기 싫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돼요. 서울역까지 가서 차 세우고 출퇴근하고 아니면 전철 타고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홍성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출근해도 되고 또 내포에 산업단지에 그게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진이나 이런 걸 굉장히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아마 그 내포 내지 이런 내륙권이 발전이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다 웬만한 거는 4년 안에 성과를 낼 것이다. 특히 국비하고 상관없는 사업은 제도와 정책은 다 저는 다 도의회 취임해도 다 6개월 정도 1년 안에 하려고 해요. 그 실제 제가 한 게 다 1년에 안 나요. 중앙정부 대통령님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처음에 3개월 정도의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자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수위품에서 한 100일 정도의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돼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뭐 행복경수당이라든가 뭐 꿈비체 이런 사업이 제가 도의사 돼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인수 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공약 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4선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을 상대로,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7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무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다 장관한테 질의한 거예요. 야 서울에 지하철을 무료인데 65세면 그러면 홍성 사람 뭐냐 홍성 모습들은 전철을 놔주든지 아니면 전철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된다 요금에 그런 거예요. 그 꿈비체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뭐 공직자분들이 잘못된 일을 공직에 나오는 아니가 아니고요. 제가 국교 때 네덜란드 사회적 주택을 가봤죠. 프랑스 사회적 주택을 봤지. 이런 프랑스 사회적 주택 제가 왜 못하냐? 이 저출생급부에서 신혼부부 주택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라. 그걸 메모했다가 뭐 이게 우리 도의사님에서 공연 예서에서 아까 말한 충남형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서 지은 게 꿈미체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무항장이라면 4년에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사회에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4년의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험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경험은 돈으로 할 수가 없죠.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기 아까 그 어떤 분이 미국자님도 저한테 조언하셨지만 저도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이런 두면다는 상당히 차이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밑바닥 흐름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저도 정밀 그 자료를 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남북권에 비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천안하고 뭐 특히 천안 분들이 결집이 들겠다. 왜냐면 뭐 결집이 들린 것들과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것도 우리 질책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강훈식 그 실장님 지지가 이 박수현 예비후보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거가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 의미는 아니라는데 0.5라 그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5,0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5인데 여론조사는요 당일날 조사에도 2, 3%는 차이 납니다. 당일날. 심지어 아마 똑같은 사람 조사에도 1% 차이 나요. 조그맣게 선택한 거 좀 감에 상품과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차범위인 거예요. 오차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오차범위예요? 플러스는 3.1이니까 6.2까지는 디베이트 때는 이게 오차범위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더 다르시겠죠? 그래서 아주 유의미한 건 아니다. 다만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아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천안 진순에서 우리 지역에 더 결집할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치고 정말 트럼프처럼 뻥뻥 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강훈식 실장님의 지지자가 그쪽 올라가는 거는 점점 묽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현님께서 참 저희 자리에 처세를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훈식 실장 나오라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거는 아주 부적절한 대변인 자세죠. 그런데 어째 공당 대변인 그건 안 돼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윤리 재수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때 전화 몇 번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을 그래야 했어요. 후배되니까. 야 그럼 대변을 그만두고 거기 강훈 실장 대변을 해든지 그렇게 해도 아니 그 수석 대변인자가 대변한 사람이 그 말이냐라고 했는데 끝내 못해서 한 3번을 전화했고 못 받으시더라고요. 못 받은지 안 받은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마치 강훈 실장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본래 뜻이 아니도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했나? 그죠? 얘기가 다 끝났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다 오인할 수밖에 없죠.
뭐가 20년 충분히 되고 5인 요소가 네, 되죠. 5인 요소 되죠. 5인 되죠, 그죠? 5인 요소가 되는데 2000년심이라 하니까 그게 강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는 거지. 대통령 마음도 자기 마음이 되는 거지. 또 얘기가 다 끝났다는 게 다 지지하기로 했다는 건지 5인이 되죠. 저는 그게 5인이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5인 효과도 있고 5인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KBS 때가 다른 주사에 보면은 강원시장 나올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반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 강원시 실장님을 5인케 하는 그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5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 5인이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5인의 효과는 약간 묽어질 거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그 며칠 전 조사할 때가 피크점인지 더 갈 건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5인의 효과는 그렇게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도 우리 천안편에 오늘 천안에 그 시장 후보님 아까 보셨는지만 부건용 시장 예비후보께서 공개 지지선을 했어요. 공개 지지선을 했어요. 공개 지지선을 해주셨고 또 문진석 의원도 또 어제죠? 어제 지지선을 해주셨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그 약간 흐름이 형성되는 거죠. 제가 천안이 함께 간다. 아산도 그 아마 복경연도 반드시 그런 절차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뭐 어기 위원장도 저한테 지지를 분명히 갖춘 건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강원식 실장님에 대한 지지와 흐름이 차단이고 흐름이 차단된다면 뭐 우리 1대1로 싸우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과 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해요. 물론 아주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시고 참 그 말씀도 잘해줘. 모든 걸 잘했는데 어쨌든 뭐 행정 경우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다. 제가 만약 저분들과 접촉은 직접 접촉이잖아요. 테레비를 통한 접촉이 아니거든요. 테레비를 통한 접촉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태안이라든가 청양이라든가 뭐 금산이라든가 안 가본 지 어디 있겠어요? 또 더 이상 떨어지고 나서 많이 되는 그런 접촉 빈도가 결국 더 끈끈하고 유대군과 연대감이 더 강할 것이다. 그런 그 모든 투표율이라든가 지지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제 그런 그 흐름의 계기들 말씀드린 대로 문희석 의원이 지지를 했지만 공개 지지하는 거하고 그냥 지지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또 다른 그 위원장님 내지 저희가 어떤 지지가 되면 저는 그게 우리 그분에 대해서는 그게 맥시멈 최대치고 저희는 그 비견될 수 있는 거는 최저치라고 판단을 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선거전에 가면 지가 아니래도 뭐 제가 상대 후보를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정 경험이 있는 도지사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리스크가 없잖아요. 저 양승조가 뭐 집이 주체예요.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없으니 아니면 애들 뭐 위장전염을 시켜서 학교를 달리보낸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사는 집 29년째 그 집에서 때려 살고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죠. 뭐 여성 문제라든가 뭐 리스크가 없죠. 근데 정책 리스크가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폭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그 여러 가지 반전이 그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죠. 또가 선거의 특정인을 지지하고 가냐면 그건 망합니다. 그거를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지만 그거 만약에는 당심을 얻기에는 예를 들어 청심이나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노심 아니면 문심이라 하잖아요. 개인이 있지만 당에서 직접적으로 가냐면 그건 아주 당의 어떤 근본적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 때문에 큰일 날 거고요. 특정인에도 돼서 특히는 예를 들어서 당의 사무총장이나 당의 어떤 최고위원이나 당의 그 대표는
마음속으로는 홍길동을 도와줄 수 있고 마음속으로는 장기사를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홍길동을 도와주고 홍길동을 민다려면 그거는 그 판이 어떤 판이겠어요? 완전히 어지럽거나 개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당에 대한 것도 못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 자식들이 조작을 했는 건가, 홍길동을 찍었는데 이거 장기사 바꿔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건데 그거는 저는 정치적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당일이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타인 일에 목숨을 걸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우리가 당의 어떤 정선 그 결과를 조작하는 그거는 민주주의의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상상으로 가다 보면 대선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의심하셔는 안 된다.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당신의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 뭐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걱정을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것도 후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한 거가 아니라 어떤 물증이 없는 이 지지를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물증이 있으면 그게 홍길동이 뭐 사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증만 잡히면 그거는 홍길동이나 대한민국 사회에 대통령도 감옥을 4명이나 보내는 나라인데, 예? 4명의 대통령은 감옥 보내는 나라예요. 이게 전두환, 노태우라든가 이명박근혜 그러면 5번째 아니에요? 대통령을 5명을 감옥 보내는 나라가 3개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무섭기도 하고 대단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 당내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건 다 무너졌어요. 저도 그 내막을 대략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략 들으면 그 진위 여부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당을 위해서 고생한 후보가 전혀 고생하지 않았는지 조금만 덜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후보한테 몇 명이 투표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내부적 의사로 결정하는 거는 그 당사자가 합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당이 경선을 결정했어. 근데 내부적으로 당사자들께 아이 당신 가고 나 할게. 그건 이제 태안이 그런 애 아니겠어요. 법용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아이 그럼 내가 다 해야.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 그럼 네가 다 해. 그럼 우리 신이 가야죠. 나는 경선 후보를 했지만 그거는 경선이 원칙인 게 당의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를 우선해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심위가 당사자가 합의한 거를 승인해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저도 이거를 더 살펴보겠지만 13명인가 뭐가 투표를 했으면은 13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너도 그렇게 따르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 당대표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전략공천한다는 전략공천할 권한이 있지만 그냥 열심히 투표해서 결정 그건 없어요. 비례대표는 엄연히 단계에도 없죠. 비례대표는 엄연히 규정상 현재 기초 비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규정은 공간에서 특별 결정이라든가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특별 결정해도 그 결정이 유효하다는 거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동의도 뭐 상황을 주면 아주 자유롭고 아주 평온한 분위기에서 동의해야 되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고 다 유효가 아니거든요. 칼 들고서는 했는데 안 찍을 사람이 어디서. 도장 자체는 유효하게 찍었지만 그거 유효한 날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저희가 그걸 분명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만 억울하다는 게 있는 거죠. 공주의 모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경선에서 배제되기는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피켓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건 문제 아닌가 이건 참 의혹이 있다
라고 해놓으면 당연히 그 의혹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고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했나 봐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는 공적 조사기관이 조사되면 정확한 진상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어떤 상식, 정치적인 상식에는 아주 적절한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이해를 제기하시는데 참, 나 이재명 대통령님 서산우시는 그 같이 아니 우리가 뭐 후보니까 뭐 초청을 우리가 그냥 지금 현역 경영하니까 후보니까 초청을 받았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보고 미안해. 시간 많이 하시고 이름이 자주만 가는 거 굉장히 걱정을 아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또 기회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멀쩡하게 천안 사람을 이제 홍성 여산 우리 충남이니까 그거 자체가 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천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거기서 사선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지낸 사람을 총선 40을 내놓고 홍성 예산으로 그 사지에 임합으로 그 명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의 명령에 따랐죠. 그건 지가 꼭 집을 얘기 안 해도 당의 명령에 따라서 약선을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특별한 보상을 해라는 게 아니라 당원들로부터 충분히 어떤 선택의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 226개 시군구의 득표 상승률 네. 22년에 비해서 25년이 얼마 득표했나 그게 226개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중에 세종을 하나로 우리가 그 제주도 두 개를 쳐서 228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1등에서 228등까지 낸 방송사가 있어요. 1등이 어딘지 아시죠? 예상요. 지원형이 누구예요? 양승도. 홍성이 7등이야. 아, 사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홍성이 7등이야. 그 지원형 누구예요? 그때 누구였어요? 양승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한테는 아무리 뭐 중앙당만 쳐다보는 당원이 있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떳떳하죠. 당의 명령에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 어렵게 와서 낙선해도 굴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 의견에 동력을 해서 2년 만에 나름대로 지원을 좀 번듯하게 올려놨고 그 결과 득표 상승률 1등, 7등을 228명에서 1등 칭찬이 얼마나 대단해요. 칭찬해줘야 하잖아요, 칭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상줘야 돼요. 상줘야 돼. 아니, 상줘야 된다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대통령 상을 받기보다는 이런 게 당원들께서 우리가 좀 충분히 인식이 되고 그런 게 좀 공감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